파트 6. 전킨, 그 이후. 1908년 1월 2일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전킨은 전주에서 급서했다. 8일 전인 19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에 전킨은 자신의 주택 지하 저장고에 얼음을 채우는 일을 했다. 군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택 지하에 냉장 시설을 두어 봄까지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빙고 작업은 군산 시절부터 겨울이 오면 의뢰하던 일이었다. 그리고 밤에는 스테이션 구내의 동료 선교사 가족들과 어울려 크리스마스를 즐겼다. 그러느라 수면이 부족했다. 전킨은 아침이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전킨 부인의 기별에 의사 잉골드가 즉시 왕진을 왔다. 임시 처방을 받았지만 전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주일이 되자 혈압이 160으로 올랐다. 군산의 한국인 의사 오긍선도 그의 병세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전킨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화요일 밤 군산의 데니얼이 전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의 곁을 지켰다. 전주의 간호사 에밀리 코델도 밤새 전킨 부인과 함께 병상을 지켰다. 12월 31일 전킨은 자녀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I am going home, I am so happy 라고 말했다. 1908년 1월 1일이 되면서 전킨의 병세는 폐렴으로 발전했다. 매우 위독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결국 그는 1908년 1월 2일 오전 9시 운명했다. 당일 오후 4시 전주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고 밤에는 서문교회에서 그를 추모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1월 3일 그의 시신은 군산으로 운구되어 1월 4일 2명의 아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 묘역에 안장되었다. 전킨은 부인 메리 레이번 사이에 아들 에드워드, 윌리엄, 메리언과 딸 메리, 그리고 유복자인 막내 아들 엘프레드를 남겼다. 현재 전킨의 묘비는 전주 선교사 묘역에 위치해 있다. 모두 17기의 무덤이 안장된 묘지 입구에는 군산에서 옮겨온 선교사들의 비석 6개가 놓여 있는데 먼저 데이비스의 묘비가 있고 그 다음 전킨의 묘비와 함께 전면에 작은 돌 3개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어린 나이에 죽은 그의 아들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의 묘비이다. 그 오른쪽 묘비의 주인 데이비드 렌킨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의 협동 총무로 선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1902년 12월 28일 평양에서 사망했다. 다시 그 오른쪽과 아래에는 주로 전주에서 사망한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윗줄 맨 왼쪽은 예수병원을 설립한 마샤 잉골드의 갓난 딸아이의 무덤이다. 잉골드는 테이트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딸을 낳았으나 곧 잃고 말았다. 그 옆에는 해방 후 예수병원 원장을 지낸 크레인의 3살 난 아들 윌리엄의 묘비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이의 묘가 있다. 그 아랫줄에는 순천과 전주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직했던 티몬스와 예수교 서회의 클라크,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 교장과 한남대 학장을 역임한 인돈, 세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맨 아랫줄에 있는 큰 묘비 2개는 피츠와 렌킨의 것이다. 피츠는 예수병원 간호사로 온 지 6개월 만인 1911년 2월 소천했고 1907년 내한한 렌킨은 기전여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다가 피츠와 같은 해인 1911년 8월 순직했다. 당시 두 선교사는 32세 동갑이었다. 그 옆 혜진의 무덤을 보고 나오면 묘역 왼쪽에 다시 2개의 무덤이 있다. 바로 1955년 내한에서 예수병원 부원장으로 사역하다 1967년 운명한 켈러와 예수병원 외과 과장이었던 박영훈 장로의 무덤이다. 전킨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전주로 돌아와 주변을 정리했다. 전킨이 해오던 사역은 서울에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던 레이놀즈가 급히 내려와 승계했다. 전킨 부인과 아이들은 큰 세간들은 주변에 나누어주고 작은 집만 챙겨서 1908년 봄
군산을 거쳐 일본 코베에 도착했다. 그들의 귀국길에는 전주의 동료 선교사 루터 맥커첸이 동행했다. 그는 안식년 출발 일정을 조정하여 전킨 유가족의 미국행을 도왔다. 고베 스테이션에서는 전킨의 신학교 재학 시절 친구였던 해리 마이어스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이들의 손에는 장난감 인형과 딸랑이가 쥐어졌다. 전킨의 부인 메릴 레이번이 고국에 돌아오자 고향 교회의 교우들은 함께 연보하여 큰 종과 이 종을 한국에 수송하는 경비까지 마련하여 전주로 보냈다. 제물포에 도착한 종은 범선편으로 만경강 포구를 거슬러 김제의 회포면 쌍강포에서 육지로 올려졌다. 전주 서문교회에서는 1908년 10월 26일 재직회를 열고 종각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종각 건축위원회는 장로 김필수, 전도인 전영칠 집사, 교인 목수 김학수 등이 수고했다. 1908년 12월 10일 오후 4시에 헌종 예식이 거행되었고, 레이놀즈 목사가 종의 배경과 사연을 설명했다. 전주 서문교회의 전킨 기념 종은 그 후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미국에 도착한 전킨 가족은 전킨의 동생 시드니가 그곳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볼티모어 부근의 맥도너로 이동했다. 전킨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막내 아들 엘프레드는 8월 20일 그곳에서 태어났다. 그 후 전킨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의 프레드릭스버그로 이주하여 $4,000의 집을 하나 세내어 살며 6년 동안 프레드릭스버그 장로교회에 출석했다. 그 도시에는 남장로교가 운영하는 중등학교와 대학이 있었는데, 장남 에드워드는 1914년 6월 프레드릭스버그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전킨 가족은 렉싱턴으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에드워드의 동생들은 거기서 중등학교를 나왔다. 그 후 장남 에드워드는 아버지 전킨처럼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군산에서의 결심을 실천하여 펜실베이니아에서 목사로 사역했다. 그는 1954년 군산과 전주의 선교 군회를 방문하여 어린 시절을 추억하였다. 차남 윌리엄은 버지니아의 의사가 되었고, 삼남 메리언은 워싱턴 앤리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막내 엘프레드는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있으면서 워싱턴 DC의 공무원으로도 일했다. 1907년 3월 9일 전주 스테이션 군내에서 태어난 전킨의 딸 메리의 어릴 적 별명은 도야였다. 이는 바로 위의 오빠 메리언이 한국어로 동생이라는 말을 도야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식구들은 메리를 습관적으로 도야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의 평생의 이름이 되었다. 아버지 전킨은 자신의 유일한 딸 메리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그 곁을 떠났다. 메리는 미국에서 렉싱턴 고등학교와 남장로교의 여성교육기관인 애그너스 스콧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다시 보스턴의 베스퍼 조지 스쿨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후 섬유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했으나, 곧 그곳을 그만두고 보스턴 작업치료학교에서 새로이 공부를 계속한 후 리치몬드로 내려가 뇌성마비를 앓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세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전킨 부인 메릴 레이번은 딸 메리와 함께 리치몬드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1952년 11월 86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돌아갔다.